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빠르고 또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도매시장법인 국내 대형 유통회사인 중앙청과의 이영신 전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영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가락동 365에 나와 주셨는데요. 처음 나오신 만큼 이 중앙청과가 어떤 유통회사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중앙청과는 농민이 애써 가꾼 농산물을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가격 형성을 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지와 소비자의 가격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여 산지의 적극적인 교도 및 교육을 통해 고품질 생산에 열과성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공영 도매시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지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하느라 또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 오늘 또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집중해 볼 품목은요. 고구마고요. 또 이 중앙청과가 아무래도 과일이 강세인데요. 네. 또 이 중앙청과 이영신 전무님 나오신 만큼 2018년 과일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7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1,305톤, 과일과채 633톤, 일반 채소 4,994톤, 총 6,93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1,031톤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다발무 반입 물량입니다. 200.7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76.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23.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발무 5톤 트럭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보시죠. 323만 8,750원, 최고가는 366만 원, 최저가는 28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480만 원대였습니다. 오늘은 시세가 하락했는데요. 등락가를 보시면 157만 7,917원 하락했습니다. 네, 다발무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540만 원대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로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10월 26일을 기점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0월 29일 어제였죠. 어제 이후로 다시 떨어졌는데요. 오늘 36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522만 원,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 후로 역시나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10월 28일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후로 다시 하락세입니다. 323만 8,75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추 보겠습니다. 86.26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97.9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11.7톤 정도 적게 반입됐습니다. 쫑상추 4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5,712원, 최고가는 5,900원, 최저가는 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시세가 7,500원대였는데요. 오늘 시세 하락하면서 5,7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810원 하락하면서 5,712원에 낙찰됐습니다. 쫑상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보시면요, 10월 24일
11,2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로 하락세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10월 28일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다시 가격 하락하면서 5,9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30일 평균가입니다. 자, 지난해 그래프와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월 한 달 동안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급상승하고 급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5,712원을 기록했는데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지난해보다는 좋은 가격,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쑥갓도 보겠습니다. 33.0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0.14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는 한 2.9톤, 3톤 정도 더 많이 반입됐네요. 쑥갓 4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4,492원, 최고가는 5,500원, 최저가는 4,1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4,193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4,492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299원 상승했네요. 네, 전년도 30일 평균가 역시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한 10월 15일 선까지는 올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좀 역전되면서요. 오늘을 보시면 4,492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채소 바로 고구마입니다. 반입 물량과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 확인해 보시죠. 고구마입니다. 73.59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05.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차이가 좀 있는데요. 31.86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6,103원, 최고가는 32,500원, 최저가는 2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시세 26,103원입니다. 어제는 27,435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는 떨어졌네요. 1,332원 하락했습니다. 고구마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역시나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3만 원대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은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 37,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 후로 조금씩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32,50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 30일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큰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니지만요. 오늘 같은 경우도요. 26,103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단 그래도 좋은 시세, 높은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살펴보죠. 고구마고요. 전북 익산시 25,802원. 경기 여주군입니다. 17,050원. 충남 논산시가 24,53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가 36,00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요. 익산시가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25,80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고구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짠! 네,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요. 가장 인기가 지금 많이 쑥쑥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제 옆에 산처럼 쌓여있는 바로 이 고구마일 텐데요. 오늘 그 따끈따끈한 고구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락동에요. 고구마 경매사님 바로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죠. 바로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매사님, 네, 파마하셨어요? 네, 파마했습니다.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파마 좀 했습니다. 저희 그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경매사님들이요 갈수록 스타일이 점점 좋아지고 계시고요. 이거 어디서 이거 할머니 파마를 하셨어요? 어디서요? 예.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네. 돈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3만 원짜리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좀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파마까지 하고 오셨는데 네, 네. 일단 좀 정확하게 고구마에 대해서 좀 정확히 우리가 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갑자기
오늘이 갑자기 어제 가을에서 오늘 겨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갑자기 날 추워졌네요. 네. 어제 비바람이 치더니 추워졌습니다.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서늘하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뼈까지 좀 시리고 이렇다는데 맞아요? 제가 아직 어려서 그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구마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인기가 지금요 이렇게 서늘해질수록요 아주 높아지고 있는 게 고구마잖아요. 네네. 반입량이 좀 궁금한데 오늘 좀 많이 들어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일 51톤, 금일 54톤이 증가한 105톤이 반입이 됐습니다. 꽤 많이 늘었어요. 한 50% 이상 지금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게 그에 따른 이제 경락가, 경매 상황이거든요. 네네. 가격이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특품은 최고 시세는 5만 원까지 형성이 됐지만은 상품 기준 주종 시세는 2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워낙 반입량이 좀 많이 늘어나서 좀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합세란 말이에요. 네네. 좀 이런 경락가가 지금 어떤가 시세가 잘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주와 비슷하게 보합세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괜찮은 좋은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네네네네. 좀 보합세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출하가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어디인가요? 거기 거의 산자로 거의 이어지는데요. 산으로 끝난 거. 예. 서산, 네. 여주 이쪽으로 주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익산, 논산, 서산 뭐 네. 이렇게 지금 쭉 네네. 가고 있는데 그쪽 지역의 지금 작황 상태는 좀 어때요? 이제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지는데 마무리 작업을 막바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서리가 내리고 고구마는 이제 냉 먹으면 못 먹기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막바지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지역들을 쭉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경락가를 좀 잘 받는 지역들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부 지역으로 이제 당진하고 예산께 지금 최고 시세인 5만 원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 품질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좀 경락가 좀 제값을 잘 받는 지역에는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쪽 지역은 이제 농법도 다르지만 이제 토질이라든지 햇빛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황토가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색택이 좋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니 해도 그 고구마가 좀 자라고 있는 그 황토 요걸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네. 거의 황토에서 좀 자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색택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준비해 오셨나요? 네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그냥 봐도 이게 지금 진한 그 보랏빛의 네네네. 특징 한번 살짝 짚어주신다면요. 네. 예, 지금 이렇게 보랏빛이 선홍색이 이렇게 띄어야지만 이게 네. 최고 시세 최상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깔이 이 황토바닥하고 저 모래바닥하고 차이가 나요? 깔이 예. 선명하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예. 속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속이요? 예. 어우, 와, 좋네요. 노릇스름한 게 지금 그냥 하늘을 봐도 좋아 보이네요. 예. 이걸 한번 살짝 씹어볼까요? 네. 아삭아삭. 예. 어때? 당도도 괜찮아요? 예, 맛있습니다. 예. 좀 이게 지금 호박밤인가요? 호박인가 이게? 이게 호박 밤고구마입니다. 이게. 호박밤. 네네. 어때? 오늘 좀 들어온 이제 고구마들 품질들을 체크를 해보셨는데 좀 이렇게 좀 다 좋아요? 어때요? 이게 지금 현재 좋은 게 시장에 발입되는 게 한 40% 정도가 저 상품으로 되고 그 좀 안 좋은 게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안 좋은 게 좀 60%그 부분이 좀 가장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고구마를 이제 저장했다가 내년 7월 달까지도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고구마는 품위가 좋은 것은 이제 저장을 했다가 이제 서서히 출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품위가 질이 떨어지는 품위가 안 좋은 것도 시장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지금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품의 고구마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고구마 품종 지금 뭐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하잖아요. 네. 네네. 지금 현재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고구마들은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풍원미, 호감미, 호박 밤고구마 그렇게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이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고구마는 어떤 건가요? 저는 네. 호박고구마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 물어봐 주세요. 예. 어떤 고구마를 좋아하십니까? 없어서 못 먹어요. 다. 그래요? 네. 중도맨들이 이제 좋아하는 고구마 품종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중도면에 선호하는 것은 이제 호박하고 밤하고 그 구분 없이 일단 첫째가 당도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색택하고 당도가 지금 제일인데 이 당도가 높은 것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든 뭐 과일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좀 당도 높은 쪽으로 좀 많이 소비자 트렌드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 우리가 뒤로 갈수록 뭐 품위도 좋아지고 반응도 더 늘어날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네. 추라 이제 물량 조절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아, 예, 예. 좀 알려주시죠. 예. 현재 뭐 각자 농가에서도 각 지역별로 출하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가락군 판장이 가락시장, 가락시장, 또 강서시장, 강서시장, 제방시장, 지장시장 출하하는 데가 있는데 담당 경매사하고 출하 협의를 해가지고 출하하시면은 시세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해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특히 우리 가락동 경매사님께서는 전국에 어디서든 전화 와도 네네. 새벽 3시에 따르릉 여보세요. 좀 뭐 어떻게 반입량을 늘릴까요? 좀 쉬었다 하시기 바랍니다. 매기가 없어서. 알겠어요. 네,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친절하게 전국에 좀 고구마 산지에 계신 분들 좀 궁금하시면요 바로바로 좀 전해주시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고구마 좀 경매상 살짝 좀 짚어주시죠. 예상해 보신다면은. 네. 이제 오늘 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지금 매기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뭐 그냥 보합세로 가격이 형성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큰 등락폭 없이 좀 보합세로 지금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고구마에 대한 경매상은 너무 꼼꼼히 짚어주셨고요. 너무 네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파말 너무 이쁘게 하셨어요. 네, 자 가락동에서 살펴본 고구마에 대한 경매 상황 어떠셨나요? 다음 달로 접어들수록 품위는 더욱 더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특히 산지에 계신 분들이 힘낼 수 있는 건 소비자분들이 우리 고구마를 많이 사랑해 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고구마에 대한 경매 상황을 꼼꼼하게 짚어본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박찬엽 경매사와 이경화 팜캐스터였습니다. 이 경매사님이 방송에 좀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머리가 굉장히 예쁘신데요? 네, 다음에는 이 스튜디오에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채소 고구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국민 간식하면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개발과 이 품종 개량에 계속해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해남 고구마는 명품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해남 하면은 또 고구마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배 상황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최현경 농촌지도사입니다. 네, 지도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해남이 국내 최대의 고구마 산지가 맞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해남에서 주로 어떤 고구마 품종이 좀 재배되고 있어요? 예. 저희 해남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꿀고구마, 첫사랑 고구마라 부리는 해남 1호가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요. 네. 호박 고구마인 땅끝누리, 그리고 최근에 육종된 호박 고구마인 호감미, 그리고 부드러운 밤고구마인 진줄미가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사실 해남 하면은 밤고구마, 이 진율미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율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진줄미는요, 농촌진흥청에서 2016년에 신품종 밤고구마로 육성하였으며 수량도 시바리에 2,850kg으로 많고 특히 덩굴조김병과 뿌리옥선충에 강해 재배하기가 좋은 품종입니다. 저희 해남에서는 작년에 바이오애니작물연구소에서 진율미 조직배양물을 다른 지자체보다 제일 먼저 분양을 받아 꾸준히 정식하여 올해는 진율미 조직배양물을 농업인들에게 35,000본이라는 많은 양을 분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특히 진율미는 부드러우면서 맛이 좋고 모양도 예쁜 밤고구마로 해남의 밤고구마 명성을 이어갈 품종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올 여름 지독하게 덥고 또 가물기도 했잖아요. 이 해남 진율미가 잘 자랐을지 걱정이거든요. 예. 좀 어때요? 네, 올해는 굉장히 가뭄이 심한 해로 모든 농작물들도 마찬가지지만 고구마를 재배하시는 농업인들도 재배를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진율미는 조기 재배 품종이라서 작황은 다른 품종들보다 좋은 편이었으며 생육 상황을 보면 7월 말에 조기 수확을 한 결과 3.3제곱미터당 평균 7kg 정도로 수량도 다른 품종에 비해 많이 나와 재배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실 때 이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 배양미를 농가들에게 분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네, 뭐 조직 배양묘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조직 배양묘를 이용해서 재배한 이 고구마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조직배양묘는요, 고구마 재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병인 바이러스 병을 제거한 묘종을 말합니다. 조직배양묘를 이용해서 고구마를 재배하면 일반 고구마보다 수량이 보통 30% 이상 늘어나고 또한 고구마 모양이 예뻐서 잘 나와서 재배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인기가 좋은 조직 배양묘는 현재까지 몇 번이나 분양이 됐습니까? 네, 저희 올해는 조직배양묘는 진율미를 비롯해 호감미, 풍원미, 단자미 등 6개 품종이며 올해 농업인들에게 분양한 양은 26만 9,200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품질 좋은 고구마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농가의 조직 배양묘를 분양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농가 소득을 좀 올리는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없는 조직배양묘를 재배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구마 수량이 많아지고 모양이 예뻐서 판매 가격을 높게 받아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해남의 고구마 재배 농업인들께서는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묘를 보장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해남의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농가와 지역 경제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질 수 있기를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농민을 위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또 세우고 계시다고요? 네, 해남 고구마는 지리적 표시제 42호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한 명품 고구마입니다. 예. 올해 해남 고구마 재배 면적은 1,900헥타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유명한 해남 고구마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수한 조직배양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가을부터 봄까지 분양시기를 최대한 늘려 농업인들이 더 편하고 조직배양묘를 재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 품종인 당도가 높은 호박고구마인 호감미와 맛있는 자색 고구마, 단자미와 또한 베타카로틴이 많은 기능성 조기 호박고구마인 풍원미의 재배 면적을 확대해 네. 품질 좋은 우량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참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구마도 다 같은 고구마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다시금 하게 됩니다. 뭐 내년에 더 좋은 우수한 품종들이 많이 좀 생산돼서요. 소비자들도 좀 다양하고 우수한 품종 잘 접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경영 지도사와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고구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채와 과일 시황 확인하시죠. (10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과일과 과채 경락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입량입니다. 사과 반입 물량인데요. 155.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7톤가량 들어왔는데 어제보다는 32.38톤 적은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부사 품종이고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4,063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27,900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3,837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가입니다. 10월 24일 28,700원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2만 원 중후반대 가격이 쭉 이어지다가 어제보다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24,000원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30일을 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가격인데요. 지난해 30일이 이 점선이고요. 이 실선이 올해 가격입니다.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기 시작한 부사 품종인데 15일 같은 경우는 38,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였고요. 오늘은 좀 하락하면서 24,000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소폭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감귤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401.1톤이고요. 어제는 483.5톤 들어왔는데 어제보다는 82.39톤 적은 반입 물량입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비가림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765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14,082원이었는데요. 오늘은 1,765원, 어제에 비해서 3,317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만원대의 가격이 이어지다가 어제
18,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7,000원가량 최고가 빠지면서 11,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5kg 상품 기준 최근 30일을 놓고 비교해보면 10월 9일 같은 경우는 16,0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소폭 하락하면서 만원 초반대 가격이 이어지다가 오늘은 1,700원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품목은 수박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5.14톤이고요. 어제는 35.37톤 들어왔는데 어제보다는 10.23톤 적은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8kg 특품 기준 오늘은 13,256원, 어제는 20,019원이었는데 어제 2만 원대보다는 6,763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일주일을 놓고 최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원 초반대 가격이 이어지다가 어제 22,000원까지 최고가 상승했고요. 하지만 최고가도 9,000원가량 빠졌습니다. 13,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최고가 14,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음성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113원을 기록했고요. 함양군이 9,32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배 경락가는 어땠는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반입 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배 전체 반입 물량은 84.76톤입니다. 어제는 79.25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는 5.518톤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신고배입니다. 15kg 특품 기준 평균가는 54,10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 63,125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는 9,017원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6만 원부터 73,000원대, 한 13,000원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일 같은 경우는 73,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폭 하락했고요. 어제보다 가격도 떨어지면서 오늘은 62,000원의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kg 특품 기준 지난해보다 이번 한 달간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2,000원대 10월 11일 기록할 때는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54,108원, 보시다시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25,808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연기군은 26,551원이고요. 전남 나주시는 25,533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최고가는 나주시 7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 중에서는 연기군이 가장 높은 26,000원대를 기록했고요. 남양주시와 나주시가 25,000원대, 평택시는 22,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일 경락가를 확인하셨고요. 오늘은요, 중앙청과 이영신 전무와 함께 올해 전반적인 과일 동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앙청과 이영신 전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과일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과일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는 추세잖아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로서 좀 특별히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우리 식생활에서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소비자들은 고품질 위주로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은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과일이나 보다 맛 좋은 과일을 찾는 등 새로운 과일로 소비 패턴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 간편함을 원하는 소비 추세에 맞춰 편리성, 즉 껍질을 깎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큰 과일보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소가중 또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좀 먹기 어렵거나 까기 귀찮은 과일들의 선호도는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스럽거든요. 이 선호도가 하락한 품목들은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여름 과일을 대표로 하는 수박이라든지 수박, 네. 또 지금 가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배, 배, 또 단감 이러한 부분들은 수박은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대가성이고 냉장고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품종이 그런 대가종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고 또 수박이 소비자가 제일 많이 먹는 6월달, 7월달이 요즘 같은 고온 장애를 받아서 생육기관이 잘 빠지다 보니까 네. 수박 고유의 맛과 향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수박을 좀 기피하는 현상. 저기를 수박을 먹고 나면 맛이 없으면 수박 가격 플러스 쓰레기 봉지까지 포함시켜서 버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기능성 수박, 블랙 망고라든지 또 씨 적은 수박, 또 뭐 다른 어떤 또 흑미 수박 이런 것들이 애플 수박 이런 출하가 되고 있는데 아직 굳이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아주 안 돼서 아직 인식이 덜 돼서 아직 굳이 출하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소비 동향을 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다양한 과일들이 이런 소비 수요층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농가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노력들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요즘 뭐 이렇게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농민들은 소비자 구매 심리를 반영한 생산에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의 피해가 또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또 올해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이 한파다 봄에 또 이렇게 뭐 폭설도 오고 날씨가 정말 안 여름에 좋았죠. 사실은 5월 달부터 여름이 시작돼 가지고 8월 달 9월 초까지 완전히 폭염이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 환경에 상당히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생산자들이. 그러니까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싶어도 하느님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느님이 농사를 지어주셨는데 지금 하느님 방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물을 공급해 줬고 또는 뭐 시설하우스에 다른 어떤 장치를 하면서 또 고분 농산물을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특별한 시대를 받아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생산자들이 좀 힘드시지만은 양보다 질적으로 뭐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는 것에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시골에서 인력 부족한데 너무 많은 재배민들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산지로부터 경쟁이 안 되고 지층구르게 되다 보니까 소비지에서도 그만한 경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소비자들한테 애면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분들의 또 유통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계절별로 어떤 과일들이 좀 유통이 되고 있는지 이 점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에는 주로 딸기, 참외, 토마토, 수박 순으로 봄에서 여름까지 꾸준히 소비를 주도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복숭아, 자두, 포도, 그리고 가을에는 사과, 배, 당감, 또 겨울에는 아무래도 감귤 소비가 많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예전에는 봄과일인 딸기가 이제 겨울부터 봄까지 소비량이 증가되면서 지금도 겨울 과일로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중 출하되는 사과 외에 토마토, 메론, 그리고 수입 바나나 등이 일부 있고요. 틈새로 일부 수입 농산물들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시장 반입량은 지난해 비교해서 조금 올해는 겨울 한파 및 봄철 냉해, 여름 고온, 태풍 등으로 전반적인 작황이 부진하여 시장 반입량이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현재 저장성이 좋은 과일들이 출하되고 있잖아요. 이 점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저장 과일하면 사과, 배, 감 이런 종류잖아요. 현재 뭐 품질 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먼저 사과, 배의 경우는 기상악화로 인해 수확량이 좀 줄었고요. 또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대가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감소되어서 됐고 소가종은 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정을 대비해서 대가종은 구정을 대비해서 출하를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 소가종은 구정 이후에 출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그렇게 출하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배는 전년보다 병충해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봄철 냉해 피해가 있어가지고 냉해 피해 그랬었죠. 수정이 잘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사실은 냉해 피해가 되면 수정이 안 되면
제대로 안 되면 기행성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예. 기행성이 많이 나오고 또 거기다 또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또 육질도 안 좋고 해서 대신 가뭄으로 인해서 당도는 좋아요. 예, 당도는 그렇군요. 좋아서 네. 올 추석에 상당히 그 배 가격이 좋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도 워낙 잘 됐고 그런 부분 장점이 있는데 올해는 보면 대부분은 전년도까지 너무 대가종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대가종보다 배도 소가종이 많고 당도가 좋아서 아마 소비가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과일 이제 품질에- 단감은 예, 예. 네네네. 단감은 이제 올해 실제로 재배 면적이 조금 감소가 되었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생육이 전체적으로 좋아가지고 가가 커지면서 아마 지금 물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양이 출하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네. 또 당도 역시 올해 가을 날씨가 좋아가지고 맛이 좀 좋아지면서 소비는 원활히 잘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뭐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웠고 뭐 언급해 주신 대로 뭐 냉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맞습니다. 기상 장애가 좀 있었는데 품질이 이로 인해서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우리 그 출하되는 때는 특히 가실류, 예. 가실류들은 품질이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특히 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과배는 당연히 안 좋지만은 또 감귤도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사비가 많고 예. 이게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네네. 그러면서도 대신 이제 당도 쪽은 전년도보다 좋은 것 같아요. 당도 쪽은 예, 전년도보다 좀 예, 좋다. 좋은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저장 과일이라는 건 역시나 저장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신선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품목마다 저장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짚어주세요. 요즘 뭐 아시다시피 이 저장 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가지고 네. 겨울 부사가 올해 2018년도 부사가 내년도 7월달까지 어우. 출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 7월까지. 네. 예. 출하되는 그 주된 원인은 물론 뭐 저장 기술도 발달되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우리 물량을 저장하기 전에 네네. 최대한 사과를 나무에 따면 사과 자체 열이 많아요. 예. 네. 일단 예냉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 예냉을 시켜서 영하 0도 정도까지 내린 다음에 마이너스 한 2도 정도로 내려서 그래 분리를 해서 1월달 나올 거, 2월달 나올 거, 3월달 나올 거, 4월달 나올 거 분리를 창고에 분리해서 냉동 창고를 자주 또 열어버리면 그만큼 냉기가 빠져서 저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장을 잘하고 있고요. 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도 올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분이 많은 상태고 또 고온장애를 받아서 또 그렇고 해서 배도 올해 전년도보다는 네. 예냉을 좀 오랫동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해야만이 네. 배는 또 보면 그게 많이 나옵니다. 부패. 갈변 피해. 갈변 피해. 그렇죠, 맞습니다. 또 안에 네. 지방 쪽에 또 가는 부분이 그쵸.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냉을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상당히 올해 저장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예냉 처리 좀 해야 돼요. 아마 그래도 배는 사과보다는 저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예냉 처리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현재 뭐 사과와 배 특이 사항이 있을지 저장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배는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고온장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예냉 기간을 조금 좀 오랫동안 둬야 되지 않겠느냐. 아, 예냉 처리를 충분히 해야 된다. 충분히 해야 된다. 아하. 그렇게 해서 네. 하시면 그래도 좀 아무래도 저장성이 좀 뛰어나지 않겠나, 오래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뭐 예냉 처리가 중요하다 계속해서 네. 짚어주고 계신데 소비 동향도 따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비 동향요? 네네. 사과는 사실은 꾸준한 품종 개발 및 그 건강식 소비 확대로 예. 소비가 원활히 되고 있고요. 사실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배 같은 경우는 소비층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또 감귤은 또 이게 이제 2016년도부터 강제 착식을 못하게 만들어서 나무에 오랫동안 달아놓고 솎아서 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맛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품질도 그리고 또 소포장하면서 또 이 쏙박이도 더 건절되고 하면서 감귤은 전년도 예전보다도 품위가 많이 좋아졌고
소비가 원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장해 놓은 과일들을 출하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출하 시에 농가에서 좀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특히 저장 과일들은 오랫동안 저장을 해놓다 보니까 그 사과 같은 경우는 에틸렌 가스가 발생이 되고 있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장 들어갈 때 1차 선별을 해서 약간의 흠집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네. 이렇게 선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개중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서 출하 시에 철저한 선별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소비자들이 그 자기 어떤 그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선별 1단, 2단 뭐 특수한 것들 또 좀 못한 거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 맞춰서 소비자 살 수 있는 그 어떤 그 나름대로 소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별이 그런,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선별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 과일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출하 중인 과일 혹은 출하를 앞두고 있는 과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출하 중인 과일 어떤 품목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 좀 출하가 되고 있거나 앞으로 좀 출하가 네. 예정된 과일들. 네네. 예. 지금 뭐 앞서 다른 지난가에 대표적으로 올해 지금 감귤, 감귤, 또 딸기, 네. 토마토 등이 지금 있으며 메론, 수박 등은 뭐 출하 지속되고 될 전망이고요. 그 감귤의 경우는 전년 대비 양은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네네. 늘어난 상태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네네. 서귀포 일대에는 좀 감소가 됐고요. 그렇군요. 또 서귀포를 제한 뭐 북권 쪽은 네네. 조금 양이 늘어난 그런 어떤 상태로 조사되었고요. 예. 딸기 작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딸기는 네. 식수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예. 전년 대비 한 5%는 늘었는데 네네. 올해 아마 11월 달 날씨가 상당히 추울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그렇죠. 평일에 추울 걸로 해서 잠깐 그렇게 좀 소비가 그렇게 좀 떨어질 것으로. 떨어질 걸로 좋지는 예상이 못할 되고 거군요. 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가보니까 멀칭 이하방 나와야 들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연결이 연결이 안 나오면서 된. 아, 네. 이게 발생되면 딸기가 지금 출하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생산 면적은 늘어났는데 물량은 전년 대비 11월 달은 전년 대비 좀 감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네. 토마토도 한번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토마토는 사실은 올해 상당히 그 곤욕을 많이 치른 그런 한 해였었죠. 그렇죠. 네, 뭐 맞습니다. 6월달, 7월달 상당히 폭락이 거듭하다가 8월달에 양이 감소되면서 폭등을 했어요. 네. 폭등했고 이제 그 9, 10월달에는 지금 뭐 그대로 시세가 잘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또 10월 하순부터는 상당히 늘어나면서 네네. 100년작을 회복되고 있고요. 11월, 12월 달은 평년작 정도 되지 않겠나. 출하량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제일 먼저 도마도는 이제 2월 달에 나오는 대저도마도. 네네. 대저도마도가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이제 반응이 좋습니다. 그 대저도마도가 출시되면서 우리 생과 쪽으로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일단 대저도마도는 아직 그 출시가 돼봐야 하는 부분들이고 네네. 전반적으로 작황은 도마도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이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농산물과 또 경쟁이 되는 수입 과일에 대해서도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과일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 과일 아무래도 우리 농산물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포도류 종류는 지금 뭐 제일로 뭐 푸시깔 포도류 중에 뭐 톰선, 뭐 레드글로버, 또 예. 뭐 크림존 그런 거 있고요. 그럼 저게 톰선은 청포도 계열하고 경쟁이 되고 있고, 네네. 또 레드글로버는 거봉하고 경쟁이 되고 있고, 또 캠벨하고 크림존이 이제 경쟁이 되고 있는 품목이고, 또 감귤은 오렌지하고 이렇게 같이 네, 이제 경쟁이 그렇죠. 되고. 참다라는 키하고 이렇게 경쟁이 되고 있고, 또 메론은 이제 파인하고 이렇게 경쟁이 되고 있고, 복숭아 체리 이제 체리가 나오면서 같이 경쟁이 되고 있는 그런 품목인데. 그러면 이 수입 과일 같은 경우는 소비 동향이 좀 어떤 편인가요? 사실은 우리 FTA 농산물 간식 장벽이 이제 약해지면서 네. 수입과 소비는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바나나가 대중적으로 즐겨 먹는 또 이 수입 과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좀 오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경매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오늘 39.8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64.5톤 들어왔었고 어제보다는 224.7톤 정도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네, 바나나 수입 13kg 상품 기준으로 평균가는 22,992원,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는 2만 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23,000원대였는데 어제보다는 한 79원 정도 하락하면서 22,992원에 거래됐습니다. 바나나 수입 최근 7일 동안 최고가 비교해서 봤을 때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오늘 같은 경우 뭐 10월 24일에 28,000원보다는 2,000원 정도 하락한 가격입니다. 바나나 수입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시죠. 10월 11일 26,249원을 기록했었는데요. 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 후부터는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22,99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바나나 경락가를 살펴보셨는데요. 네. 바나나 관련해서는 질문 좀 하나만 여쭙고 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더워지면서 아열대 기후로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이 좀 생산이 되고 있는지 좀 일부 짚어주시죠. 좀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제주도에서도 생산되고 있고, 네네. 경상남도 산천, 하동, 진주, 대구에서 바나나 일부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재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수입 바나나 가격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예, 예. 네네. 또 우리 국내산 바나나들이 품질이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백화점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네. 예, 아무래도 뭐 우리가 바나나 재배 열대 과일을 재배할 때는 네네. 생산 원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견주 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열대 과일 바나나에 대해서 이영신 전무가 좀 짚어줬습니다. 네. 자, 이제 복숭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경매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볼 집중 분석할 오늘의 작물은요? 네, 복숭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경비사님, 네. 복숭아가 지금 가락동에 반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2주 전에 끝났습니다. 왜 나오신 거예요? 이제 끝났는데요. 네. 올해 이제 복숭아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네. 내년 복숭아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예측도 해드리고 또 부탁 말씀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요 가락동에 우리 복숭아 경매사님을 모르면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요새 간첩 없지만 간첩이겠죠. 네. 뭘로 그렇게 유명하신 거예요? 얼굴? 전국 최고 시세를 자랑하는 가락공판장의 강남규 경매사입니다. 네. 그걸로 유명합니다. 이 자부심,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목소리?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과일에 대해서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예. 집중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락동으로 넘어서는 일단 경매사님의 이제 분야인 복숭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 한 해 정말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들이 그랬고요. 과일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경매사님이 전반적으로 경매를 지금 진행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몇 년이죠? 3, 4년 됐네요. 네. 23년 가까이 되면서 올해 좀 어땠어요, 복숭아? 예. 복숭아 농가들이 매우 힘들었죠.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그 동해 피해가 컸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얼어 죽는 게 이제 속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이 필 무렵에는 또 냉해 피해가 있어서 또 꽃이 이렇게 좀 죽거나 또 이렇게 기형으로 또 이게 됐고 또 봄에는 또 가뭄, 봄에서 여름까지 또 가뭄이 또 심해서 낙과 피해, 또 기형과 또 소각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하여튼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어서 만생종 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 가서는 시세가 좀 좋지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시세는 많이 오른 상황에서 경매를 마쳤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 특히 복숭아 이제 농가에 계신 분들 지금 말씀 전해주신 대로 이 어려움 속에 한두 개만 들어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거의 지금 모든 어려움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맞습니다. 올 한 해는 좀 과연이 아닌데 네. 그에 따른 경매하시면서도 많은 또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산지에서 좀 우리가 많이 힘든 만큼 우리 경매사님이 제값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야 되는데 어떤 도움들을 좀 주셨나요? 네. 또 중매인이 판매를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죠. 저희도 이제 마케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사를 좀 많이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품위가 떨어지는 복숭아들이 많다 보니 그런 품위를 팔아주는데 저희가 전력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 경매사님이 또 꽤 많은 힘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좀 더 풍채가 좋으셨는데 올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살이 쭉 빠졌다는데 뭐가 빠졌다는 건지. 예. 글쎄, 한 5kg 정도는 빠졌습니다만은 못 느끼실 겁니다. 네. 자,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을 쭉 짚어주셨는데 네. 올해 좀 병충해 부분은 좀 어땠어요? 예. 그래도 병충해에 대해서만큼은 평년보다는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병충해가 없이 잘 지나가서 그 부분만 조금 평년보다는 좋았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 여기에 병충해 피해까지 사실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품위 자체도 우리가 그냥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아예 없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중도민들이 가장 선호했던 이제 복숭아 품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2018년도 가장 핫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딱딱이 복숭아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딱딱한 아인가요? 예,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복숭아들이 이제 천도, 황도, 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경봉하고 이제 아부백도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단단한 복숭아가 있습니다. 경도가 높습니다. 근데 그 수요가 계속 살아 있으면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지방에서는 단단한 복숭아 재배가 좀 거의 멈춰지고 황도 위주로 지금 재배가 되고 있었는데 경상북도 지역에서 지금 올라오는 단단한 복숭아들이 굉장히 지금 선호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수요 조사 또 아니면 품종에 대한 그런 면적 조사 이런 것들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더 늘어나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시세가 지금 좋습니다. 네, 사실 복숭아 하면 많은 분들이 백도, 황도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경매사님은 딱딱이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딱딱이 하는데 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딱딱거린다고 딱딱이라고. 아닌데요. 네. 부드러우신데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친해졌거든요. 아니 근데 이 딱딱이 복숭아 저는 사실 정말 개인적으로도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 그대로 자연적인 부분이나 많이들 좀 고충을 토하고 계시지만 산지에 계신 분들이 이 점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좀 소비 트렌드를 좀 잘 따라가서 인기 좋은 복숭아 네. 이쪽으로 좀 출하와 수확을 좀 늘린다면은 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요 사이는 묘목도 굉장히 좋아져서 3년 정도면 이제 수확이 가능한 묘목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품종을 갱신하기 좋은 그런 조건입니다. 예, 그런 조건들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런 데에 대한 이제 연구는 있어야겠죠. 이제 저희의 감이니까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정말 좀 좋은 품종의 품이 좀 좋은 복숭아를 출하를 해야만이 제가 봤는데 도움이 될 것 소비자가 같습니다. 원하는, 네, 소비자가 원하는. 자, 내년 이제 좀 복숭아 흐름을 좀 살짝 좀 짚어주신다면 올해는 너무 안 좋았지만 내년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복숭아 면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만약에 이제 풍작이 된다면 시세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사실 내년 예상을 이렇게 해드리는 건 참 죄송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은 사실은 품이 좋은 것들로만의 경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내려갈 때도 항상 최고 시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가 높고 당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당도 높은 것을 선택을 하거든요. 복숭아는 네. 꼭. 또 목적이 그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재배를 해주신다면 내년에도 좋은 풍경문사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너무나 힘들었다고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좀 내년에는요. 좀 지금 이런 부분들 딱딱이 복숭아에 대한 이런 좀 수확을 좀 늘리시면서 말 그대로 품위 좋은 복숭아를 더 출하하신다면은 제가 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산지 지금 사실 우리 복숭아 농가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파이팅을요. 우리 경매사님 버전으로 이덕화 씨 버전으로 좀 멋지게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드리면서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좋은 품위를 생산하는 것은 사실은 농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유통은 저희가 2019년도에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풍년농사 이루시기 바라면서 내년에도 맛있는 복숭아 부탁드려요. 부탁해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복숭아에 대한 좀 경매 상황을 짚어본 팟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네, 강남규 경매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뭐 복숭아 경매 상황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냉해와 뭐 폭염 이렇게 복숭아 농가 상황이 정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만생종, 조생종 할 거 없이 시세에도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예, 올해 물론 뭐 복숭아가 농사 짓기는 상당히 힘들었고 네. 또 뭐 냉해 피해도 많이 받고 했지만은 대신 또 그 양이 적은 만큼 시세는 상당히 좋았던 한 해였고요. 또 그리고 이게 그 항상 복숭아 출하시기 시점에는 장마비가 많이 오고 비가 우기가 많이 지는 그런 때가 출하가 많이 되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 장마가 짧아졌고요. 짧아졌고 또 폭염이 장기간으로 되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그 맛이 없으니까 사이즈 큰 걸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사이즈 적은 것까지 맛이 있다 보니까 복숭아가 소비도 은하리 잘 됐고 소비자들도 사 먹는 소비자들도 맛있게 잘 먹었고 또 생산한 농가들도 그만큼 뭐 힘들었지만은 가격 면에서는 잘 받아갔기 때문에 서로 좀 서로 파는 사람이나 또 출하한 사람이나 좀 만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소비 동향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농가에서 어떤 점들을 참조해서 이 다음 농사를 지으면 좋을까 이 점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복숭아 농가에서 어떤 점들을 좀 신경 쓰셔서 다음 농사 지시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복숭아가 우리가 사실은 그 4.5kg 출하되고 있고 많게는 적게는 10개 미만, 10개 뭐 적게는 뭐 8개, 9개, 10개짜리 도 있지만은 거의 다 뭐 13개 또는 15개 뭐 16, 18 나오는데 양보다 질로 가서 일단 그 복숭아 전체 나무에 그 우거지다 보니까 이 일조량을 제대로 잘 못 받아요. 아, 그렇죠. 예. 일조량을 충분히 받게 만들어주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쏘무게 심겨져 있으면 홍기 순환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나무 묘목을 심어서 양보다 진로 해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진짜 우리 생산 농가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4kg, 4.5가 너무 많다. 3kg로 줄이자. 소포자. 3kg로 줄여서 처음에서 끝까지 복숭아를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부탁을 농민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농业관계자들, 출하 단체장들 지금 한 모여서 진짜 우리 복숭아만은 좀 3kg를 만들어서 좀 끝까지 잘 먹을 수 있도록. 솔직히 우리 이게 계시지만은 복숭아 한 박스 갖다 놓으면 다 못 먹고 쓱 가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좀 너무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농가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동해 피해가 없도록 사후 관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좀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숭아 소비 활성화에서 좀 소포장을 하면서 또 묘목도 넉넉하게 심고 동해 피해는 밑바닥에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밑에 일단 그 토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몸이 쇠약해지면 우리가 보약을 먹듯이 토질에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내려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적소에 그냥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도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뭐 이 냉해 피해도 덜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걸 적재적소에 잘 그래서 제가 한다는 말씀이시죠? 개인적으로 어느 농가에 가서 포도 재배하는 농가에 가서 비가림을 하고 포도밭에 비누를 까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비누를 깔면 이 하늘에 비가 오면 그대로 씻겨 내려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가 오면 포도가 먹고 터져버리니까. 여기 두 분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장거리 이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 하고 나서 물 한 대바가 먹을 수 있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힘든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겨울 정말 춥다고 하니까 이 부분 내가 좀 힘들지만은 어차피 농사 짓는 거 좋겠네요. 좀
땅 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네. 좀 열정적으로 농사 지어 주시면 네. 내년에도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농민들한테 좋은 가격을 받지 않겠냐, 네, 좋은 맞습니다. 가격으로 네. 들어주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앞으로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맞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초대해가지고 네. 저희가 또 더 깊은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또 중앙정관 이영신 전무와 함께 했는데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네. 예. 불러만 주시면 또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에서는요, 대파와 양배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죠. 하차 거래에 대해서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네. 내일 저녁 7시에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